저는 사실 이런 사건, 사고, 대형 사고가 없이 정말 제가 사랑이 식어서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을 되게 결심하고 아니야. 좀 더 참고 이걸 지켜보기를 진짜 한 5년을 했는데 하면서 마지막에는 진짜 막 밥 먹는 꼴도 보기 싫고 막 쩝쩝거리는 소리도 듣기 싫고 숨 냄새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숨만 쉬어도. 그건 다 느꼈어요. 닮은 사람도 보기 싫어요. 네, 숨만 쉬어도 연예인 싫고. 나오면 네. 비슷하게 생긴 사람 보면 채널에 돌아가요. 걷는 모습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는데도 그 걷는 모습도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어른들이 그랬어. 벗어놓은 신발도 싫다고. 맞아. 맞아요. 그래서 그냥 딱 잘라놓고 나 이런 거 저런 거 사실 왜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며 부부관계에 문제가 왜 없었을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시어머님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있었고. 그런 게 있어야지. 그래 우리 이런 이해했지. 일들을 다 치부하고 차처해 놓고 나서 딱 이 사람과 나만을 봤을 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모든 걸 다 짊어지고 다 살았을 텐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걸 짊어지고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결혼을 당신이 왜 너무 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걸 다 싫다라고. 짊어지고 살았었었지. 살았죠. 진작에 살았죠. 오랜 기간에 그렇게 살다가 2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네, 애기 몇 년 키우고 동안? 20년. 네. 와. 그러니까 하고 지금 살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장가인 씨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사랑이 식었다고 이혼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나이에 붙어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 사람이 뭐가 있겠어. 근데 거꾸로 얘기해야 되는 거야. 20년 시부모 모시고 산다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같은 남자가 들어도 어휴 이 소리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중에서도- 사랑이 식어서라고 그러면 맞아요. 이해가 안 가는 네, 거야. 사랑이 식어서 그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그걸 못하게 못한 거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심지어 어머님이 한 10년 누워 계셨는데 이 막 이게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어머님이 계속 조금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누워 계시니까 대소변도 막 방에 받아내야 되지. 받아낸다기보다 이렇게 집에 좀 지려서 이렇게 온 집에 냄새가 막 나고 그러니까 아이 방은 부족하니까 아이들은 다 커가는데 아직도 안방에서 아들은 같이 살고 아들 책상은 또 밖에 있고 근데 아들은 또 저희 그 전 남편은 둘째 아들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꼭 이걸 다 책임져야 될 상황도 아닌데 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화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뭐 닭도리탕에 소세지에 뭐에 이렇게 다 해서 상을 딱 차려놨어. 그래서 애들이랑 다 같이 먹는데 어머님은 아프셔서 방에서 드시겠대. 어머님 따로 떠다 드려야 돼. 그리고 남편 밥 먹으라고 그랬더니 자기 지금 밥맛이 없대. 안 먹는데. 그럼 이제 화가 막 발가락부터 부글부글 올라오잖아요. 상 차리는 엄마들 마음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이서 싹 다 밥 먹고 딱 치우는데 와서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막 그런 행동들이 막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고 정말 미움의 끝으로 막 가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전에 얘기하면 미워진 거지. 남편분도 장가연 마담님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으니까 차리는 밥상을 거부한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 네, 들었어요. 그렇다고 네가 해주는 밥 안 먹는다는 얘기를 못 하니까 딱 마지막에 그렇게 와서 해놓고선 라면 자기가 끓이는 그냥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해준 밥도 먹기 싫을 정도로 내가 싫은데 그러면 내가 싫으니까 당신도 날 싫어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절대 아니라고. 말은 자기는 그렇게 안 하죠. 입맛이 없어서 안 먹은 것 뿐이라고 절대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더라고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제가 그 재혼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예, 이혼 얘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어요. 아니 이혼을 해야지 재혼을 하지 무슨 얘기야. 이혼시키고 재혼을 해야지. 맞는 말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예. 제가 이혼한 줄 몰라요. 아니 알아. 아니 알아요. 몰랐어요. 아니야 다 여기서 이제 알았어요. 국제 변호사님이시니까 외국에 모르시잖아요. 있어서 잘 모르지. 외국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아직 구분이 안 갔어요. 아직. 헐리우드까지 안 갔어요. 마지막까지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야, 내 인생에 때 이제 내 39살에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사건이 터진 거야. 그걸로 이제 한 4년 법정 이렇게 시비를 했어요. 근데 야, 수입이 없으니까 애기 엄마가 이혼해 달래요. 그래 맞아. 수익 없으면 그래.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당신은 미래도 없고 이제 안 뭐 봤으니까. 가망성이 일하는 없고 모습. 그러니까 나는 돈 없으면 못 산다. 이혼해 달라. 근데 야, 나는 이제 그 이혼 안 하겠다는데 반대로 그쪽에서 이제 소송을 건 거야. 법정 시비를 그렇게 시달리고 고생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그걸 다 지켜봤으면서 또 소송. 또 소송을 거는 거야 나는. 어? 그것도 배우자가. 그래도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혼을 내가 이제 증거가 채택이 돼야지만이 그 이혼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도 조정 판사도 계속 보다가 뭐 증거도 안 내놓고 뭐가 또 없는데 주장만 계속 있는 거지. 진술 주장만 가지고 이건 아니다. 가지고 이거를 보통 일반인들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뭐 이렇게 봐준대요. 이렇게. 근데 이혼을 해 뭐 판결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 판사님 왜 우리 가정을 깨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혼을 시켜야겠다 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살기 싫다면은 결국 헤어지게 만든대요. 맞아요. 이게 원래는 법률상으로 따지면 이혼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뭐냐면 한쪽 배우자가 아, 나 진짜 못 살겠는데 진짜 질려가지고 숨 쉬는 것도 싫고 해가지고 못 살겠어 소송을 딱 진행했어요. 그러면 판사님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한쪽에서 이렇게까지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데 다시 살라고 한들 이 부부가 원만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생활을 하면서 서로 뭐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하고 노력도 안 하고 기간이 좀 오래 흘렀다 하면 이 부부는 빨리 헤어져서 새 인생을 사는 게 훨씬 서로에게 좋겠구나 해서 이혼 판결이 나오는데 단 이 경우에는 그럼 누가 더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로 위자료 같은 거 주고받는 거 없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요즘 실무 경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난 너무 지금 전 부인이 나한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지금의 부인. 와 지금 부인을 제가 만나게 됐잖아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건 너무 다행이다. 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참 고마워요. 근데 사실 법원까지는 갔는데 네. 법원까지는 간다는 거는 얘기가 다 끝난 거거든 사실은. 그러면 판사님도 사실은 붙이려고 하지 말고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좋아. 사실 이게 3개월 합의 이혼은 3개월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6개월 1년 동안 네. 조정 기간이 있으면요. 네.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든데.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어떻게 안 해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왠지 기억까지 알아요? 하시냐? 밤마다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6개월이 걸리면 네. 3개월이면 될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 사주에 뵙겠습니다 그거 네. 있잖아요. 네. 저는 진짜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한 달간의 숙제를 줘요. 맞아요. 근데 그 숙제가 고통스러워요. 맞아. 여행을 다녀오세요. 아, 그런 한 달 또 여행 갔다 가면 어디 상담소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너무 힘들어. 이때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것만 하면 이혼시켜 주겠지. 그렇게 2년 2개월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지치니까 막 언성이 높아지고 판사님 이제 걱정 감사한데 이제 빨리 끝내주세요. 판사도 이혼한 판사들이 해야 돼. 그래야지 이혼 그분을 알지. 그래 이혼 빨리. 아, 정말. 예. 좋은 아이디어시지만 채택될 리가 없는. 이 법정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네, 네. 저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어요. 네, 네. 마지막에 이제 그런 사단이 나고 나서 법정에서 이혼을 하게 된 자연스럽게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오는 이야기가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상대가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랑 저는 사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는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본인은 가정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그 여자도 없고 정리 다 했고 이미 예전에 막 이런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제가 우기게 되는 거예요. 이혼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상간녀한테 위자료 소송이고 뭐 일체 아무것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는 제가 더 이혼이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다니는 거 보고 아기 임신한 거 알고 다 알고 살림하는 거 다 아는데 갑자기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결정적일 때 나와가지고 마주보고 있는 날이 있었어요. 공방이 여러 번이었는데 저는 이제 남편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막 화도 나고 왜 반갑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감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32년을 청산하겠다 했는데도 그 분함이 있는데도 막상 얼굴을 보니까 좋았어요? 예, 그냥 왜 얼굴이 안 됐지? 막 이런 걱정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옛날 그래서 이렇게 여자야. 막 이러고 있는데 연습은 많이 하고 갔어요. 가만히 안 있겠다 막 이러고 눈물 저는 잘 울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울면 안 돼. 얘네들이 교육시킨 게
울 거야 안 울 거야 막 이것만 시켰거든요. 그래서 안 울 거라고 이제 갔는데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단단히 먹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너 혼자 살 수 있어 소리를 지르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다가 제가 못 살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 혼자 살 수 있어 못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이랑 나와가지고 아니 이거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자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또 본인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정신이 없고 그게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고 정말 나면 힘들었겠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여보, 봤지? 당신 행복한 거야. 갑자기? 진짜 나한테 잘해야 돼. 들었지? 나한테 잘해야 돼. 저 최영림 씨 타이밍. 최영림 씨 말은 그거는 집에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오늘 안 들어가실 예정인가요? 아니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아이들 6. 이 얘기에 저희가 진짜 놀랬었었고 그 이야기는 또 어떻게 됐을까 했는데 앞에 이혼 이유를 밝혀주셨을 때도 보통 이야기가 아니었었는데 이번에도 아이들과의 이야기도 꽤나 힘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6명의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우리 현진우 씨의 이야기 박수로 청해드립니다. 네. 자, 현진우 씨 아이들 때문에 재결합했지만 오래 못 가. 주변에서는 특히 가족들은 미쳤다 그랬죠 저보고. 미쳤냐? 누가 봐도 누가 그렇게 힘겹게 이혼해서 또 왜 결합을 하냐. 정확하게 말하면요. 2002년도에 출산하면서 혼인신고를 했죠. 3년도에 결혼식을 치렀어요. 6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4년 만에. 셋째가 임신 중에. 네. 만 4년 만에 딱 2006년도 이혼을 하고 혼자 이제 아이를 키우잖아요. 이 어린이집 숙제가요. 다 부모 숙제. 맞아요. 밤에 클럽에서 노래를 불러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제가 상황이어서 새벽 4시쯤 돼야 잠이 들어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 먹이고 다 좋아. 뭐 설거지, 빨래, 청소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게 딸아이 머리를 못 따주겠는 거예요. 아, 이게 체지가 안 되는구나. 와 이거를 잘하는데. 네, 단발로 잘랐어야지, 카트로. 파마 시켰어요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라야지. 이게 따면요 5분을 못 버텨요. 풀어져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면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이 되게 저를 측은하게 봤나 봐요. 예쁘게 어떻게 따줘요 아이를. 어머나. 이거를 샤워를 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맞아 내일 또 내일 해야 떠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땀 냄새 나고 내 아이가 이렇게 냄새 나면 더 이렇게 티나니까 또 씻겨요. 거기서 오는 서름. 야간업소를 다닐 때도 아이들 혼자 3명만 집에 놔두면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지. 그때 제 차가 이제 9인승 승용승합차였거든요. 이게 의자를 제끼면 침대가 돼요. 맞아요. 딱 눕혀져요. 기저귀 갈기 딱 좋아요. 예. 내가 일 다니는 동안 대단했다고요? 애들 노래 부르는 애는 동안 고아에서 논다는 얘기야. 네. 그때 이제 몇 군데 하룻밤에 6, 7군데를 다니거든요. 그럼 한 클럽에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제가 머물러요. 노래를 한 15분 부르고 대기 시간은 5분 정도, 차에 띄우는 시간 5분 하면 한 20분, 30분 잠깐 비우거든요. 지금 너무 가슴 아프고 미안해요. 스마트폰이라도 있었으면 이거라도 봐하고 틀어놓고 갔을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딸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래서 신랑아 왜 울었어? 했더니 아빠가 우리 버리고 간 줄 알았어. 그 아이도 그게 있는 거예요. 누가 버렸다는 거에 대한 상처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도 친모가 낫겠지. 해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다시 들어올 생각이 있어? 했더니 들어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좋아 그러면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자 우리가. 아이들만 바라보고. 그랬더니 그때 아이 엄마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지금도. 나 사치욕, 낭비벽, 소비 다 줄일게. 안 할게 이제. 당신이 주는 돈 감사하게 쓰면서 살게.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게. 오케이. 했죠. 근데 제가 했던 극약 처방이 뭐였냐면 한 달에 200만 원을 한 번에 주잖아요. 다 써버리지. 없어요. 이틀 뒤에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50만 원씩 줄게. 이거는 그냥 당신 써. 뭐 술을 한잔 하든 뭐 수다를 떨든 그냥 다 소비해. 나머지 뭐 공과금은 내 통장에 다 나가니까 남기지도 마. 다 써. 혹시 좀 더 필요하면 말해. 나 조금 더 줄게. 이게 했는데 석 달 못 가요. 어른들 말씀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본인이 그쯤 되잖아요. 그러면 티격태격 언성은 안 높아져요. 아주 합리적으로 말을 해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밤에. 대충 밤에. 그랬더니 주원이 아빠, 나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 그러더라고. 말해봐.
했더니 인생 100세라는데 요즘에 당신도 행복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도저히 이거를 이렇게 못 살겠어 이제는. 그리고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그때 아이 엄마가 했던 말이 아이들이 엄마 없이 절름발 인생을 사는 것도 운명이야. 거기서 제가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네. 내가 키울게. 그때가 이제 2008년도거든요. 그리고 제가 15년도에 지금의 제 아내와 재혼을 했으니까 요즘 저는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면 아까 우리 정균이 형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말씀하신 공감해요. 이 행복이 달아날까 봐 두려울 정도로 행복해요. 이게 예 잠깐만 너 행복하다고 했는데 손이 그 주부습진 아니야? 맞아요. 손이 그 주부습진 아니야? 맞아요. 습진이에요 습진. 살면서 이 타이밍에 왜? 습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게 뭐였냐면 지금 제 아내를 딱 만났을 때 가장 처음에 시도했던 게 다 줬어요. 모든 명의, 모든 통장, 방송 출연 통장까지. 좋아하시겠네. 심지어는 빚까지 줬어요. 남은 빚까지 다. 빚까지 줬어요. 남은 빚까지 다. 아니지. 그건 좀 자산. 네. 또 자산이니까. 그래서 여보 난 당신이 나를 버리잖아. 난 그자. 나는 길거리 너 앉아. 그리고 지금은 정말 자신 있게 전 카메라 보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 전 저희 집사람을 와 너무 이런 해피엔딩이 잘 되시길 원하세요? 네, 저도 진짜요? 여성분도 다 그런가? 어떠세요? 그러니까 좀 약간 쿨하게 나는 좀 그다음에 연락할 수 있다? 있어요? 쪽이세요? 원래는 이혼하고 때마다 만나서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명절 때마다 만나서 같이 만났었고요. 그게 편해요, 마음이? 아유, 아주 편하진 아이들이 않죠. 아주 있으니까. 편하진 않은데 그냥 쿨하게 지내려고 노력 많이 했고 그리고 남편이 또 혼자 뭐 주말마다 아들이 갔었거든요. 이제 아빠한테 갈 때 빈손으로 안 보내고 반찬도 해서 보내고 찌개 뭐 밑반찬 같은 것들 해서 보내서 같이 먹으라고 같이 싸서 보냈단 말이에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은 네, 어쩔 그렇게 수가 없어. 했고 뭐 충분히 잘 지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섭외를 같이 받을 하셨던 때 프로그램에 같이 했던 프로그램에서 섭외를 받았을 때 이혼하고도 이렇게 쿨하게 지내는 부부가 있다라는 컨셉을 이제 시청자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 사례로 나와 달라라고 섭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오케이 하고 촬영이 들어갔는데 촬영 들어가자마자 이제 서로 몹쓸 얘기를 하다가 막 핥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화를 많이 내고 제가 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너무 많이 뱉어낸 것 같아서 핥혀내고 나니까 다시는 못 보겠더라고요. 오히려 더 안 되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안 볼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분들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니 여자분들도 나는 뭐 굳이 안 보겠다는 입장이 있으세요? 나는 다시 해봐봐. 저 사실 섭외 왔었거든요. 아 진짜. 네, 근데 저는 쿨한 사람이 아니라서 뭐 그렇지 않았는데 저는 사랑이든 이혼이든 뭐 재혼이든 다 쿨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없지. 네, 그냥 저는 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찌질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쿨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아내들은 네. 그럼 엄마 마음을 몰라. 손가락 이거 뭐죠? 왜 거기를 가리키는 거지? 왜? 근데 남자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어. 네, 남자들 다 똑같아요? 어때요? 어때? 김정균 씨는 아니, 어때요? 근데 저는 네. 이혼을 하고 쿨하게 다시 볼 수 있는. 아니 절대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아이를 7년 동안 안 보여주더라고요. 아이가 6살 때 헤어졌는데 7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면접 교섭권이 있지 않나요? 그 이제 면접 교섭 아니 근데 안 보여주면 못 보더라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 왜냐면 면접 교섭권 있고 뭐 어쩌고 그런 걸 내가 자꾸 법원에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또 법에서 또 불러. 배우 김정균 또 뭐 법에다 소송했다. 4년 동안 소송하고 2년 동안 또 이혼하고. 저는 드라마를 하고 싶지 계속 안 좋은 걸로 나는 이렇게 휘말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법에 호소도 안 해보고 이제 부탁을 했죠. 방송국에 무슨 프로그램 뭐 지금 없어졌겠지만 그때 아이를 보고 싶어가지고 방송의 힘을 빌어서 아이를 어떻게 찾으러 갔어요. 작가가 다 섭외해가지고. 근데 아이가 지금 수업 교실 안에서 보고 있는데 나는 그 아이를 이렇게 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뒷모습만 보고 있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랑 지금 나오면서 담임 선생님이 몰래 이제 모자이크 처리하고 인터뷰까지 했는데 아이를 보게 해달라 그랬더니 지금 저기 아이 아빠 그냥 집에 가세요. 왜냐면은 엄마가 허락을 안 해주면은 이거 뭐 담임도 어쩔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뭐 발치해서 보고 이제 갈 정도로 애를 이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딸내미가 이제 중3 되니까 얘가 이제 그 예고를 가고 싶어 한대요. 무용. 그러니까 무용하는데 조금 이제 그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애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이제 또 면접 교섭을 뭐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보고 막 그러는데 그때가 내가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면 6년, 못 7년 잤어. 동안 저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저기 양육비도 청구 안 했어요. 아니 이제 양육비는 다 이제 일시불로? 일시불 줘버렸죠. 일시불로 주면 안 된다니까 양육비를. 근데 이제 제가 그 아이가 이제 지금 K대 이제 무용과를 들어갔어요. 무용과 들어가서 지난달에 무슨 무용 발표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17일, 18일 양일 하는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벌써 이제 철들어서 그런지 엄마랑 아빠랑 둘이 같이 다른 말과? 이렇게 만나는 것을 자기가 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7일 날은 엄마가 보러 가고 18일 날은 아빠가 꼭 와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이제 현 부인하고 이제 가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이는 이제 나한테 우리 지금 현 처한테 새엄마라고 불러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컸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이제 우리 아이, 그러니까 우리 저기 지금 집사람이 용돈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돈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세엄마로. 그렇다고 해. 아니 내가 지금 잠깐만 얘기를 너무 우울하게 하는 것 같고 내 스스로 하다 보다 울 것 같아서 그래서 밝게 하려고. 바꾼 거야. 그래, 내가 또 이 언어의 조턱이잖아.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이혼을 되게 간접적으로도 또 직접적으로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혼한 후에 쿨하게 상대방 배우자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주시는 건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가능한 것 같고, 사실 어떤 경우도 요즘에는 있냐면요. 이혼을 했는데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서 새로 행복해지는 거 싫어. 그래서 이혼할 때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변호사님, 저 이혼하면 합의서에 조건을 넣고 싶어요. 조건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나랑 이혼한 이후에 절대 재혼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넣어서 뭐래니? 이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근데 내가 합의 이혼해주는 조건이 조건으로 너는 나 말고는 앞으로 안 된다. 나도 당신이랑 못 살겠지만 그렇지만 당신이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런 것도 만나서 받아줘요 법정에서. 근데 이게 아무 효력이 없어. 아무 효력이. 효력이 없는데 제가 이걸 없는데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완전히 쿨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와, 이거는 정말 저게 건강한 된다고? 관계고 너무 좋으신 거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했지만 애들 아빠니까 잘 됐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 좋은 마음이다.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